여보, 보일러 또 안 돼. 이러다 얼어 죽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낡은 단층집 천장에서 미세하게 떨어지는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수님은 보일러 온도를 올려보려고 했지만 온도 조절기는 오늘도 말을 듣지 않았다. 여보, 보일러 또 안 돼. 이러다 얼어 죽겠어. 방 안에서 만수의 낮고 쉰 목소리가 들린다. 그냥 조금만 참아. 올 겨울만 넘기자. 이제 다 허물어버린다는데 뭘 고치나. 밖에서는 골목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 인터폰을 무작정 눌렀다. 띵동, 띵동, 띵동. 수님은 심호흡을 하고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젊은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님, 재개발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계약 안 하셔서요. 오늘 설명 다시 드리려고 왔습니다. 수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간단합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이번이 조건이 가장 좋아요. 지금 계약하시면 새 아파트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수님은 종이에 적힌 글씨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의미도 잡히지 않았다. 아파트 거기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다만 분담금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자녀분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님은 난감한 얼굴로 종이를 내려놓았다. 우리 지연이도 애둘 키우고 사는 게 빠듯한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조합 직원은 난처함 없이 부드러운 미소만 유지했다. 어머님,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기한 지나면 강제 철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수님의 얼굴이 하얘졌다. 방 안에 숨어 듣고 있던 만수의 이불이 파르르 떨렸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감나무도 내 손으로 심은 건데 이 집 냄새가 누가 버리라 한다고 버려지나. 조합 직원이 돌아간 뒤 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조합에서 또 왔다고. 전화도 계속 오던데 왜 말을 안 했어? 내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화내니까. 지연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아파트로 옮기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여기 계속 버티는 게 더 위험한데. 방 안에서 만수가 나오며 거칠게 말했다. 나는 안 간다. 내가 이래서 만들고 고친 집이다. 누가 나가래도 못 나가. 아빠,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버티면 우리만 손해야. 손해든 뭐든 나는 이 집이 좋다.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수님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연아, 내 아버지 마음도 이해는 가. 그래도 사실 나도 무서워. 서류에 적힌 강제 집행이라는 말은 무섭더라. 지연은 부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내가 조합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출을 조금 보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수님은 부엌에서 고구마를 쪄놓고 그 따뜻한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다. 이 냄비도 이 부엌도 다 사진으로만 남을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며칠 뒤 우편함에는 커다란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들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철거 이주 통보서. 12월 31일까지 이주 완료. 미이주시 행정대 집행. 수님은 행정대 집행 이게 뭔 소리야 중얼거리며 봉투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만수는 TV를 보던 채로 말했다. 뭔데 또 그렇게 벌벌 떨어? 이주 완료하라고 안 나가면 강제로 철거 들어간대. 강제로? 그게 법으로 가능해? 난 몰라, 그냥 무서워. 수님이 서류를 펼쳐놓고 울먹이는 동안 지연이 퇴근해 허겁지겁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떨리길래. 수님은 통보서를 내밀었다. 이거 이제 진짜 나가라는 거 아니냐? 지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기한 지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 이거 장난 아니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결정해야 돼. 만수는 이를 악물었다. 결정은 무슨? 평생 산 집에서 쫓겨나는 걸 어떻게 결정하냐? 아빠, 버티는 건 선택이 아니야. 이건 그냥 통보라고.
그래서 더 기분 나쁜 거다.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잖아. 지연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버티면 손해만 늘어. 보상금도 줄고 나중엔 아파트 들어가기도 힘들어져. 내가 무슨 건설사 직원이냐? 그게 그렇게 쉬워? 쉬워서 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질까봐 그러는 거지. 수님은 작게 말했다. 난 그냥 겁이 난다. 여길 떠나면 우린 어디로 가나 새 집도 낯설고. 이 집은 내 몸 냄새까지 배어 있는데. 지연은 잠시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여길 고집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빠 허리도 안 좋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잖아. 만수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 바람 새고 지붕 샌다 해도 내 집이 편하다. 수님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여기서 또 겨울나면 위험해. 난 요즘 허리도 아프고 밤마다 기침도 심해지고 새 아파트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가벼운 계단도 없고. 만수는 수님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고 이렇게 휘둘리는 건 더 싫어.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지연이 화면을 보자 조합 직원이 서 있었다. 또 왔네, 내가 나가볼게. 문을 열자 조합 직원이 말했다. 어제 보내드린 통보서 확인하셨죠? 기한 안에 이주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하시면 배정도 조금 더 유리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수는 방 안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 동네 남은 집이 우리뿐이냐?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남은 가구는 7가구고요. 순서대로 안내드리는 겁니다. 절차입니다. 수님은 얼른 문을 닫아버렸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문이 닫히자마자 만수가 거칠게 말했다. 저 인간들 얼굴도 보기 싫다. 집을 밀어버리든 말든 나는 못 나가. 지연이 화를 참지 못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 진짜 왜 이래? 여기 계속 있으면 더 큰 피해 본다니까. 내가 우리 인생을 뭘 안다고 그러냐? 아버지 인생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아버지 상태랑 엄마 건강은 보인다고. 수님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지연과 만수는 동시에 말문을 닫았다. 밤이 깊어가고 수님은 부엌불만 켜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구마 냄비에 뜨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수님은 그 김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부엌도 이 냄새도 이 정수기 있는 자리도 다 우리 시간이었는데. 밖에서는 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가며 오래된 간판을 흔들었다. 수님은 텅 빈 골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엄마, 나 지금 집 가는 길인데 조합에서 다시 연락 왔어. 내일 오전에 상담 잡아놨다. 가서 분담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대출 조건도 체크해 볼게. 절대 엄마 아빠한테 무리하게는 안 할 거야. 수님은 작게 대답했다. 고맙다, 딸아. 전화를 끊자마자 수님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내 아버지는 고집도 세고 말도 험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야. 수님은 식탁에 엎드려 작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그래서 더 이 집을 못 놓는 거겠지. 수님이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옆집 담벼락에서 철거 예정 스티커가 바람에 찢겨나가 휘날리고 있었다. 그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날아가는 소리가 마치 이 골목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골목을 지나던 수님은 한숨을 삼켰다. 익숙하던 옆집 담장은 이미 절반이 허물렸고 창문들은 전부 뜯겨 있었다. 고양이들이 놀러오던 폐가처럼 변해버린 집터들 사이로 귓가에 귓속말처럼 속삭이는 바람이 스쳤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되는 걸까? 그때 옆집에서 이사 준비를 하던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수님씨, 우리 이번 주에 나가요. 아들 내에서 그냥 결정해버려서. 언니마저 떠나는구먼. 그려. 뭐 나도 겁은 나지만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 또 익숙해지겠지. 할머니는 한 손으로 달아오른 이삿짐을 세게 묶으며 말했다. 여기서도 처음엔 다들 낯설어 했잖아.
그래도 살아보니 정이 들고 또 추억도 쌓이고 사람이 살면 그게 곧 집이지. 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마당에 널어둔 고추가 아직 마르지 않았고 감나무에는 아직 단단한 청색감이 달려 있었다. 감은 어떡하지? 우리 떠나면 누가 따먹으라고. 집에 돌아오니 만수가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늘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수님은 근처에 조용히 앉았다. 여보, 옆집도 이번 주 나간대. 그래. 우리만 남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만수는 오래된 감나무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 나무도 우리 따라올 순 없는데 마음이 꺾인다. 그때 지연이 서둘러 들어왔다. 엄마, 아빠. 조합에서 새로 연락 왔어. 지금 계약하면 중간층 배정 가능하대. 분담금도 정확히 계산해줬는데 생각보다 덜 나와. 만수는 투박하게 말했다. 덜 나오든 많든 빚지는 거잖아. 아빠 세대는 빚지면 망하는 시대였지만 우리 세대는 빚지고 사는 게 기본이야. 아파트도 차도 대학도 다 대출이야.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자랑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거야. 수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거 힘들긴 해. 만수의 눈빛이 또 흔들렸다. 수님의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건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다. 밤마다 수님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릴 때마다 잠에서 깼고 무릎을 주무르며 괜찮다는 수님 말이 더 괴로웠다. 지연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아빠, 일단 상담 한번 같이 가보자. 억지로 계약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자.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듣는 건 괜찮겠지? 여보. 만수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듣는 거면 뭐. 다음 날 세 사람은 조합 사무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이미 여러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고 벽에는 새 아파트 조감도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깨끗한 흰 벽, 넓은 창문, 초록색 조경. 수님은 조감도를 빤히 보며 말했다. 저기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거야?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저기 보이시는 라인으로 배정될 확률 높아요. 직원은 분담금 계산표를 상세히 보여주며 설명했다. 대출을 조금 받으시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요. 따님이 보증을 서주면 더 낮은 금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도 한 번에 드리지 않고 나눠서 드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매달 내는 금액은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네, 아드님이나 따님 소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조금 비틀었다. 아이가 왜 우리 집 보증을 서야 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왔는데. 직원은 미묘하게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은 보증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족 대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님은 조심스럽게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너한테 너무 짐되는 건 아니냐? 엄마, 나도 애들 키우고 살아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 안전한 집이면 나도 마음 편하지. 만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리고 있었다. 집이란 게 이렇게 종이 몇 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나? 수님이 그의 손등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여보, 우리 같이 살 집이 어디든 그냥 둘이서 같이 있으면 그게 집 아니겠어. 징그러울 만큼 조용한 방 안에서 계약서 한 장이 천천히 펼쳐졌다. 만수는 볼펜을 움켜쥐고 천천히 한 글자씩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수님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40년의 시간이 종이 한 장 뒤로 밀려나는 듯한 묘한 감정이 흐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님은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오래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문고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문고리도 내 손때가 잔뜩 묻어 있는데. 만수가 말없이 다가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사진으로 남기자. 잊지 않으려고.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잊지 않자. 그날 밤 수님과 만수는 집 안 구석구석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지붕 모서리, 벽에 금, 낡은 장판, 오래된 주방 타일. 그리고 감나무 아래 작은 장독대. 수님은 감나무를 안아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이사가도 내 냄새 잊지 않을게.
며칠 후 동네에는 철거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노란 안전조끼를 입은 인부들이 줄을 맞춰 걸어가며 큰 소리로 지시를 주고받았다. 순임은 창문을 반쯤 열고 밖을 내려다봤다. 저 소리 이제 우리 순서도 머지 않았다는 거겠지. 만수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앞에 섰다. 얘도 겁이 날 거야. 우리가 없으면 물도 못 먹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텐데. 순임은 만수 옆에 서서 말했다. 그래도 어디든 우리 둘이 같이 가면 되지. 감나무는 마음에만 심어두자. 그때 조합에서 안내 문자가 왔다. 월 일시 이사 지원 차량 도착 예정. 2주 도와드립니다. 지연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아빠. 내일 나도 일 조퇴하고 도울게. 순임은 작게 대답했다. 그래라 딸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이사 당일 인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구를 하나씩 끌어냈다. 낡은 장롱 문이 덜컥거리며 열리고 오래된 솥과 냄비들이 박스에 담겼다. 순임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 냄비는 내가 지연이 낳고 삼계탕 끓여주던 거야. 만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인부들이 마지막으로 창틀을 닫으려 할 때 순임은 갑자기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나오지 않자 만수가 따라갔다. 순임은 싱크대 문을 열고 손잡이를 한번 쓰다듬듯 만졌다. 여기서 김장도 하고 밥도 하고 울면서 설거지한 날도 많고 웃으면서 음식한 날도 많았는데 만수는 순임의 등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이제는 새 부엌에서 새로운 김치를 담그면 되는 거야. 순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집 문이 닫히고 인부가 말했다. 이제 출발할게요. 순임은 차에 올라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감나무에는 아직 푸른 감이 바람에 흔들렸다. 순임은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안녕 오래된 집아.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순임은 눈을 크게 떴다. 넓은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조용히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여기 진짜 우리가 살아도 돼?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 키 맞나 한번 찍어봐. 문이 열리자 내부는 새 아파트 냄새가 났다. 순임은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어보았다. 바람이 세지도 춥지도 않았다. 살살 부는 바람이네 골목 냄새가 안 나네. 만수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지붕에서 먼지도 안 떨어지네. 세 사람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상추, 고추, 작은 토마토. 순임은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집 마당 대신이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마당이 없으면 베란다가 마당이지 뭐. 밤이 되어 첫날의 집들이가 끝났을 때 순임은 새 부엌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도 우리가 살면 우리 집이 되는 거겠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숨 쉬고 말하고 밥 먹으면 그게 우리 집이지. 순임은 눈가가 붉어지며 다시 말했다. 그래도 고맙다. 나랑 같이 와줘서. 만수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평생 같이 있었는데 어디든 같이 가야지. 새로 이사 온 집에 불이 꺼지고 멀리서 밖에선 재개발 지역을 허무는 굴삭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 시작을 알리는 먼 굉음처럼 느껴졌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아침은 조용했다.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천장에서 먼지 떨어지는 소리도 없었다. 순임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밤새 난방도 잘 되네. 우리 옛날 집이었으면 바람 들어와서 새벽에 깨곤 했잖아. 부엌으로 나가 전기 주전자를 올리자 주전자는 곧바로 따뜻한 김을 내뿜었다. 물이 금방 끓네. 옛날 주전자는 1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만수는 거실로 나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뜻한 햇빛이 발바닥까지 닿았다. 여기 햇빛이 좋네.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집은 처음이야. 순임은 베란다로 나가 어제 가져온 화분에 물을 주었다. 얘들아, 오늘부터가 너희 새 집이다. 잘 자라라. 화분들과 함께 놓아둔 작은 귤나무도 아침 빛에 반짝였다. 순임은 귤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감나무 대신이랬지? 그래도 예쁘네. 만수는 뒤에서 말했다. 응.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열매도 잘 맺는다더라.
점심시간 즈음 지연이 들고 온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 아빠, 집들이 선물로 떡 좀 사왔어. 수님은 기쁜 표정으로 떡을 내리며 말했다. 우리 집들이 처음 해보네. 아파트에서. 그들의 웃음은 자연스럽게 새 집의 공기 속에 섞여들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에 TV를 보던 중 뉴스에서 재개발 구역의 다른 집들이 강제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수님은 손을 떨며 말했다. 저기 우리 집 있던 곳 아닌가. 만수도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골목 이름이 뉴스 자막에 적힌 걸 보며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순간 수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 집 진짜 사라졌네. 만수는 수님의 손을 잡았다. 집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살아있잖아.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집이지. 지연이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잘했어. 이게 제일 잘한 선택이야. 밤이 깊어지자 수님은 창문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도 언젠가는 우리 냄새가 배겠지. 만수는 뒤에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우리가 살던 집이 된다. 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여보. 여기서 다시 살아가자.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의 조용한 도시 풍경을 바라봤다. 새 집의 어두운 거실 속에서 오래된 골목의 기억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온기였다. 새 아파트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수님은 매일 아침 베란다부터 둘러보았다. 상추가 조금 자란 것을 보며 이 녀석들 적응이 빠르네. 웃음을 지었다. 만수는 TV를 보며 말했다. 우리도 적응해야지. 식물보다 늦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들은 종종 옛 동네가 궁금해졌다. 지연에게 시간 날 때 한번 태워다 달라고 말하려다가도 볼 수 없는 풍경이 뇌리에 그려져 입을 다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말했다. 엄마, 아빠, 오늘 오후에 잠깐 옛집 근처 지나갈 건데 가보고 싶어? 수님은 놀란 듯 말했다. 가도 돼? 응. 가까이만 가보자. 현장은 위험하니까 차에서만 보는 걸로. 차는 천천히 옛 골목 쪽으로 향했다. 수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만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말이 없었다. 골목 입구에 가까워지자 수님은 숨을 삼켰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낡은 골목은 이미 대부분 허물어져 있었다. 예전에 시장 가던 길, 수님이 감 떨어질까 천천히 걸어 다니던 길, 만수가 담배 피며 서 있던 골목 어귀. 모두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굵은 철근이 드러난 채 쓰러진 벽들, 쌓여있는 잔해, 흙먼지가 바람에 실려 흩날렸다. 수님은 차량 창문에 손바닥을 댔다. 저기 우리 집 있었던 자리인가? 만수가 낮게 말했다. 저 감나무 자리쯤 저기였지. 그러자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감나무도 없어졌네. 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럴 줄 알았지. 지연은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이쪽은 보지 말자. 그냥 기억은 마음에 남겨두고.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더 보면 쓰러질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님은 계속 말이 없었다. 만수도 똑같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보내고 돌아온 사람의 침묵, 정리된 마음의 침묵이었다. 새 집에 도착하자 수님은 베란다로 곧장 나가 화분들을 쓰다듬었다. 얘들아, 우리 집 돌아왔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여기서 살아야겠구나. 그날 밤 수님과 만수는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비쳤다. 수님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잘 버텼지? 만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잘 버텼지. 그리고 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집이란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였지. 수님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집이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온 거였지. 어둠 속에서
새 아파트는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뒤 새 아파트 삶은 조금씩 일상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수님은 아침마다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시장을 산책하듯 걸었다. 옛 동네 시장만큼 정겹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했다. 가게 주인들도 친절하게 이모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고, 수님은 그때마다 고맙네 하며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돌아오자 만수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추잎 2장이 살짝 시들어 있었다. 여보, 얘들 물이 부족한가 보다. 수님이 다가가 잎을 손으로 만졌다. 물이 아니라 햇빛을 너무 많이 받나 봐. 오후엔 안쪽으로 옮겨놓자. 그들은 작은 식물 하나에도 정성을 쏟으며 서서히 이 집에 살아가는 결을 입혀갔다. 점심을 먹고 수님은 버스 타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여보, 병원 금방 다녀올게. 예전보다 가까우니까 금방이지.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여기선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잖아.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수님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며 중얼거렸다. 이제 무릎 아픈 것도 조금은 괜찮겠네. 병원에서는 의사가 말했다. 옛날보다 허리랑 무릎 상태가 좋아요. 아파트로 이사 오신 뒤로 계단 덜 다니셨죠? 수님은 놀란 듯 웃었다. 아이고,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당연하죠. 생활 환경이 바뀌면 관절 사용 패턴이 달라져요.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수님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지연 말이 맞았던 건가? 집에 도착하자 만수가 부엌에서 뭔가 꺼내고 있었다. 수님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그거 냄비 꺼내는 소리네. 만수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그 감자 좀 삶아보려고. 여기가 새 집이라서? 기념으로? 기념까진 아니고 그냥 이 부엌에서도 냄새 한번 풍겨보고 싶었어. 수님은 의자에 앉아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냄새가 나야 집 같은 거야. 감자 삶는 냄새가 새 부엌에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따스함이 스며들었다. 예전 집에서 수십 년 동안 나는 그 냄새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문득 수님은 말했다. 여보, 그때 우리 결혼하고 처음으로 산 집도 이 냄새였지. 만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방 하나의 창문도 작았는데 감자 냄새만큼은 참 좋았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엄마, 아빠. 이사 잘 지내나 보려고 왔어. 와, 감자 냄새다. 우리 집도 좀 나네. 수님은 지연을 보며 말했다. 엄마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 환경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진다고. 지연은 기뻐하며 부모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사하자고 했던 거야.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면 좋잖아. 수님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가 우리 일 아니었으면 여기 못 왔을 거야. 만수도 드물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 고맙다.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잘 지내기만 하면 돼. 나도 마음 편해.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뒤 수님은 남편과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흙향기와 고요한 바람이 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수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 집도 우리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나 봐. 만수는 화분 앞에서 손을 털며 말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밖에서는 멀리서 철거 장비의 굉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잘 왔다라고 말하는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수님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종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노년층 원예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작은 글씨 아래에 화분 사진이 있었다. 수님은 부랴부랴 집에 올라와 말했다. 여보, 아파트에서 원예 프로그램 한대. 우리 베란다 화분 때문에라도 한번 나가보고 싶네. 만수는 TV를 보며 팔짱을 끼었다.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시니어 우선 모집이라고까지 써있더라. 그러면 좀 고민해보자. 다음날 프로그램에 참가하니 수님과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가 말했다. 오늘은 작은 허브 화분을 키워봅니다. 로즈마리와 바질 중 선택하세요.
수님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수님 씨 이사 온 사람이지? 나도 같은 동 라인이야. 수님은 놀라며 웃었다. 아이고, 그러세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 그날 수님은 로즈마리 화분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맡아봐. 향 좋지? 만수는 의외로 진지하게 향을 맡으며 말했다. 괜찮네. 이거 아까 그 옆집 할머니랑 같이 받아왔어. 앞으로 친구도 생길 것 같다. 만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 친구 생기면 더 좋은 거지. 며칠 뒤 만수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수님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만수가 말없이 나가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수님은 놀라서 전화했다. 여보, 어디가?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만수는 짧게 대답했다. 안 다쳤어. 금방 갈게. 한참 뒤 만수가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 베란다에 걸어두자. 봉투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풍경이 들어있었다. 수님은 놀라며 말했다. 여보, 이런 걸 왜 샀어? 집에 소리도 좀 나야지.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돼서. 수님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보, 당신이 먼저 이런 거 사오다니. 풍경이 베란다 위에 달리자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이 집도 살아있네. 지연이 그날 저녁 들렀다가 풍경을 보았다. 아빠가 샀다고. 우와, 나 진짜 놀랐다. 만수는 괜히 민망한 듯 말했다. 아파트가 너무 조용하잖아.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지. 수님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변했어. 좋은 쪽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은 풍경 소리가 울릴 때마다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사이사이로 새로운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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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구간 끝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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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야기 9구간 3천자 자동 계속 진행. 어느 날 아침 수님은 베란다에서 이상한 걸 보았다. 상추 화분 옆 흙 위에 작은 싹이 올라와 있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심지 않은 싹이 올라왔어. 만수는 다가와 고개를 기울였다. 도대체 뭔데? 글쎄, 어제 바람이 씨앗을 날려왔나 봐. 수님은 작은 싹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얘도 여기 살고 싶어서 온 것 같네. 우리랑 같이 살자고. 만수는 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처럼 새 집에서 적응하는 중인가 보네. 그 순간 수님의 눈에 물기가 번졌다. 여보, 우리도 새로 싹 틔우는 중인 거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늙어서 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은 행사 공지가 붙었다. 우리 동아리 발표회 시니어 합창팀 공연. 수님은 지연에게 말했다. 우리 한번 가볼까? 엄마 아빠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봐. 같이 사는 사람들 얼굴 아는 게 좋지. 행사 당일 아파트 지하 커뮤니티홀에는 의자가 꽉 차 있었다. 수님과 만수도 끝쪽에 조용히 앉아 공연을 지켜봤다.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랫소리가 천천히 홀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수님은 만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이 동네 사람이 된 것 같아. 만수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쁘지 않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도에 발걸음이 울리며 고요했다. 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앞으로 여기서 살아갈 날이 더 기대되네. 만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나도. 그 순간 베란다에서 풍경이 울렸다.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이제는 두 사람의 또 다른 추억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사한 지도 어느새 2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수님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베란다 난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여보, 이리 와봐. 새가 와서 인사하네. 만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왔다. 저게 참새인가? 아니, 색이 다르네. 뭐든 예쁘다. 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새 집에 잘 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만수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이젠 자연도 우리한테 말 거는구먼. 수님이 베란다에서 새를 보고 흐뭇해할 때 만수는 휴대폰 알림을 받다. 재개발구역 공사 본격 시작. 그 문구는 짧았지만 마음의 파문을 일으켰다. 만수는 화면을 내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도 없어졌구나. 그 말에 수님이 다가왔다. 여보, 마음 아파? 아니, 그냥 좀 그렇다. 결국 무너졌다는 게 실감이 나네. 그래도 거기 있던 우리는 여기로 왔잖아. 수님은 만수의 팔을 잡고 말했다. 집이 없어져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집이지. 만수는 입술을 조금 깨물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못난 소리 할 일이 없네. 점심 무렵 지연이 들렀다. 엄마 아빠 소일거리 하나 해볼래? 아파트에서 어르신 봉사 프로그램 하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야. 수님은 관심 있게 물었다. 무슨 봉사? 혼자 사는 분들 가끔 안부 묻고 필요한 거 있나 살피는 거. 만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가 누굴 도와?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도 도울 수 있지. 걷는 건 잘하잖아. 결국 두 사람은 봉사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다. 처음 찾아간 집은 13층에 사는 노신사였다. 허리가 굽어 거의 몸을 반접은 듯한 모습이었다. 문이 열리자 노신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치니? 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에서 안부 좀 여쭈라 해서 왔어요. 불편한 거 있으신가 해서요. 노신사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고 혼자 다니기가 그렇지요. 수님이 말했다. 그럼 저희가 가끔 들러도 되지요? 같이 산책도 하고. 만수는 무뚝뚝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쓰레기는 제가 내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수님이 말했다. 여보, 우리도 누군가 도움받을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굴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만수는 팔짱을 끼고 걸며 말했다. 그 노인네 우리보다 더 허리 굽었더라. 살다 보니 우리도 아직 젊네. 수님은 피식 웃었다. 하나씩 배우는 거지. 여기서. 그날 밤 두 사람은 풍경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울리는 맑은 소리가 집안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수님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예전처럼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아. 만수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면 되는 거니까.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들으니까 숨이 좀 편해진다. 수님은 흰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새로운 집에서 새 기억 만들자.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여기서 버티자. 풍경이 다시 울렸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사한 지도 어느새 2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수님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베란다 난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여보, 이리 와봐. 새가 와서 인사하네. 만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왔다. 저게 참새인가? 아니, 색이 다르네. 뭐든 예쁘다. 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새 집에 잘 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만수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이젠 자연도 우리한테 말 거는구먼. 수님이 베란다에서 새를 보고 흐뭇해할 때 만수는 휴대폰 알림을 받다. 재개발구역 공사 본격 시작. 그 문구는 짧았지만 마음의 파문을 일으켰다. 만수는 화면을 내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도 없어졌구나. 그 말에 수님이 다가왔다. 여보, 마음 아파? 아니, 그냥 좀 그렇다. 결국 무너졌다는 게 실감이 나네. 그래도 거기 있던 우리는 여기로 왔잖아. 수님은 만수의 팔을 잡고 말했다. 집이 없어져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집이지. 만수는 입술을 조금 깨물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못난 소리 할 일이 없네.
점심 무렵 지연이 들렀다. 엄마 아빠 소일거리 하나 해볼래? 아파트에서 어르신 봉사 프로그램 하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야. 수님은 관심 있게 물었다. 무슨 봉사? 혼자 사는 분들 가끔 안부 묻고 필요한 거 있나 살피는 거. 만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가 누굴 도와?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도 도울 수 있지. 걷는 건 잘하잖아. 결국 두 사람은 봉사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다. 처음 찾아간 집은 13층에 사는 노신사였다. 허리가 굽어 거의 몸을 반접은 듯한 모습이었다. 문이 열리자 노신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치니? 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에서 안부 좀 여쭈라 해서 왔어요. 불편한 거 있으신가 해서요. 노신사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고 혼자 다니기가 그렇지요. 수님이 말했다. 그럼 저희가 가끔 들러도 되지요? 같이 산책도 하고. 만수는 무뚝뚝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쓰레기는 제가 내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수님이 말했다. 여보, 우리도 누군가 도움받을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굴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만수는 팔짱을 끼고 걸며 말했다. 그 노인네 우리보다 더 허리 굽었더라. 살다 보니 우리도 아직 젊네. 수님은 피식 웃었다. 하나씩 배우는 거지. 여기서. 그날 밤 두 사람은 풍경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울리는 맑은 소리가 집안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수님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예전처럼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아. 만수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면 되는 거니까.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들으니까 숨이 좀 편해진다. 수님은 흰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새로운 집에서 새 기억 만들자.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여기서 버티자. 풍경이 다시 울렸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석 달쯤 되자 아파트 안에서 두 사람은 익숙한 얼굴이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먼저 인사하곤 했다. 어머, 할아버지. 오늘은 산책 다녀오셨어요? 할머니, 화분이 정말 잘 자라던데요? 처음에는 낯설던 이웃들의 인사가 이제는 정답게 느껴졌다. 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잘 지내요. 말하며 발걸음을 가볍게 옮겼다. 만수는 어느새 경비 아저씨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경비실 앞에 종종 서서 오늘 날씨가 좀 싸늘하네. 그러게요. 오늘은 바람이 좀 차요.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게 새 일상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님은 아파트 복도 창가에서 낯선 여자를 봤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는 어깨가 많이 굽은 여사님이었다. 수님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머, 저희 같은 동 사시나 봐요? 그녀는 놀란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혼자 살아서 좀 무섭더라고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사람 만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창밖만 봤어요. 수님은 마음이 찡해졌다. 앞으로 제가 자주 볼게요. 힘들면 말도 걸고. 이 만남은 작은 인연이 되었고 수님과 만수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부모님을 데리고 새로 생긴 근처 공원을 산책하러 갔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수 주변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수님은 공원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참 좋네. 옛날 동네엔 이런 곳 없었는데.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같이 오고 싶었어. 만수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이런 데가 옆에 있었으면 옛날엔 덜 외로웠겠지. 수님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 있는 한 장면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한 분이 목발을 짚고 아내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수님은 그들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나이 들어가는 거네. 만수는 수님의 손을 잡았다. 같이 늙어가면 그게 제일 행복이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 수님은 말했다. 여보, 이 동네가 이제 좀 따뜻하게 느껴진다.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 나도 좋다. 집에 돌아오자. 베란다 화분 위 새싹이 조금 더 자라 있었다. 수님은 놀라며 말했다. 여보, 이거 봐. 어제보다 커졌어. 만수는 싹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얘도 우리처럼 이 집에 익숙해졌네. 그 순간 풍경이 울렸다. 맑고 가벼운 소리가 새로운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여보, 오늘 참 좋은 날이었다. 그래. 이런 날이 많아지면 좋겠다. 봄이 다가오자 아파트 단지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수님은 아침에 화분을 돌보다가 베란다 아래로 내려다봤다. 단지의 작은 화단에 노란 개나리와 분홍 철쭉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봐봐. 저 아래 꽃들 예쁘다. 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야, 저렇게 많이 핀 줄 몰랐네. 그날 오후 아파트에서는 봄맞이 정원 가꾸기 행사가 열렸다. 수님은 참여 신청서를 들고 만수에게 말했다. 우리 이거 해볼까? 단지 꽃 심기. 만수는 잠시 고민했다. 땅에 엎드리고 그러면 무릎 아플 텐데. 앉아서 하는 도구 있대. 물이 안 간대. 그래. 그럼 뭐 한번 해보자. 행사 당일 주민들은 작은 모종을 나누고 함께 화단을 꾸미기 시작했다. 수님은 작은 국화를 심으며 말했다. 여보, 흙 만지니까 기분 좋다. 만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흙을 다지며 말했다. 흙 냄새가 참 좋네. 옛날 마당 생각난다. 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마당이 없으니까 여기가 대신이지. 옆에서 같이 심던 아줌마가 말했다. 두 분 아주 사이 좋으시네요. 수님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 살아서 그래요. 만수는 멋쩍게 기침하며 말했다. 뭐 살아온 날이 많으면 별거 다 지나가죠. 행사가 끝날 때쯤 단지는 온통 새로운 색으로 채워졌다. 작은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아이들이 주변을 뛰어다니며 꽃잎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집으로 올라가던 중 수님은 복도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보, 오늘 참 보람 있었다. 만수는 엘리베이터 번호판을 보며 말했다. 옛날 집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네. 응. 여기서 사니까 뭐든 새롭다. 집 문을 열자 베란다에 달린 풍경이 봄바람에 흔들렸다. 맑고 긴 소리가 울렸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여기서 시작한 것도 다 좋은 기억이 된다.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잘 왔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셨다. 수님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예전 동네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대신 여기서 많이 웃자. 풍경 소리가 밤하늘에 퍼졌다. 새로운 집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아파트 단지는 생기가 넘쳤다. 아이들은 분수대 앞에서 물총을 쏘며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손부채를 흔들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수님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그늘이 시원한 벤치에 잠시 앉았다. 그때 같은 동 라인의 할머니가 다가왔다. 수님 씨, 오늘은 장 많이 보셨네. 아이고, 뭐 오랜만에 손주 온다고 해서 좀 샀어요. 좋겠네. 손주는 오기만 해도 집이 환해지지. 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어릴 땐 난리 부르스였는데 지금은 오기만 하면 기분이 참 좋네요. 만수는 집에서 화분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수님이 들어오자 말했다. 여보, 상추잎이 많이 커졌어. 오늘은 상추겉절이나 하면 되겠다. 수님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 와서 내가 뭔가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근데 키우니까 집 같고 좋네. 그날 저녁 지연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베란다를 보자마자 환호를 질렀다. 외할아버지, 상추다.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키운 거야? 만수는 일부러 무심한 척 말했다. 뭐 그냥 심어 놓으니까 크더라. 그러나 수님은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너희 할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이 상추 얘기만 한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저녁 식탁에는 상추 겉절이와 고기, 찐 감자, 아이들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놓였다. 수님은 아이들의 젓가락 놀림을 보며 이래서 집에 사람이 와야 산다. 말했고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사람 있어야 집이지.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이 분수대에서 놀겠다고 했을 때 만수는 내심 걱정했지만 지연이 말했다. 아빠, 단지 아니라 괜찮아. CCTV도 많고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수님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걱정 말자. 여기 안전하잖아. 그날 밤 손주들이 자고 난 뒤 수님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늙었지만 아직 이렇게 사람이 오면 좋다. 만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러게. 풍경이 여름밤 바람에 짤랑 울렸다. 며칠 뒤 수님은 아파트 게시판에서 여름철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 이라는 공지를 보았다. 걷기 모임, 스트레칭, 건강 강좌가 포함돼 있었다. 수님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사가 말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호흡 운동을 하겠습니다. 수님 옆에서 걷던 할머니가 말했다. 수님 씨, 이사 오고 나서 건강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계단 없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편 만수는 처음엔 걷기 모임을 거부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슬쩍 말했다. 할아버지 같이 걸어보세요. 심심할 때 딱 좋습니다. 만수는 투덜거리며 따라 나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네. 수님이 귀를 의심하며 말했다. 여보, 뭐라고? 괜찮다니까. 말 시키지 마. 그날 저녁 둘레길을 걷고 돌아온 두 사람은 예전보다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 수님은 말했다. 여보, 우리 진짜 건강 좋아진 것 같아. 만수도 인정했다. 응. 내가 인정한다. 며칠 후 지연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 검진 결과 종합표를 보던 의사가 말했다. 두 분 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수님은 놀라며 말했다. 계단 없는 집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고요. 햇빛, 공기, 생활 패턴이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지연은 부모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여기 오길 진짜 잘했지?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잘 온 것 같아. 만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지연은 그런 아빠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인정할 줄은 몰랐네. 만수는 멋쩍게 말했다. 사람이 변하는 거지 뭐. 그날 밤 베란다에서 수님이 작은 싹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도 어느새 많이 컸네. 만수는 싹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처럼 자라고 있는 거지. 풍경이 또 한 번 맑게 울렸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조용히 더 깊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가까워지자 아파트 단지엔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오는 계절을 준비하듯 양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산책을 했다. 수님은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옛 동네에서 알던 이웃 부부를 만났다. 서로 놀라며 인사를 나눴다. 어머, 여기 이사 오셨어요? 예, 저희도요. 마침 같은 블록이네요. 수님은 반가움에 가슴이 뛰었다. 아이고,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네. 이웃 부부는 말했다. 우리도 이사 오기 전에는 마음이 안 잡혔는데 막상 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수님은 공감하며 말했다. 맞아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이웃과 다시 관계를 맺으며 수님은 점점 더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 한편 만수도 뜻밖의 친구를 사귀었다. 같은 동에 사는 윤씨 아저씨.
둘은 아파트 내 작은 체력 단련실에서 우연히 만났다. 윤 씨는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가벼운 아령이에요. 어깨 펴는데 좋아요. 만수는 투덜거리며도 따라했다. 이거 하면 뭐 달라지나? 조금씩 달라지죠. 만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나도 좀 달라져야겠네. 그날 이후 만수는 매주 윤씨 아저씨와 간단한 운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에 돌아오자 수님이 물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만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운동 좀 했어. 수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아이고, 우리 여보가 운동을 다 하네. 만수는 괜히 기침을 했다. 뭐 가볍게 한두 번 하는 거지.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풍경이 잔잔하게 울렸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겨울을 처음 맞네.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근데 이제 겁 안 난다. 수님은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래. 뜻밖의 말에. 만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수님은 창밖으로 내려오는 눈송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여보, 첫눈이야. 만수는 창가로 다가와 말했다. 예쁘네. 노부부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베란다 앞에 앉았다. 하얀 눈이 단지 곳곳에 내려앉으며 세상을 고요하게 감쌌다. 수님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옛날 집에서도 첫눈 많이 봤었는데.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붕 위로 쌓이고 마당에도 소복이 쌓였지. 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오늘은 외롭지 않다.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우리 둘이 있으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스런 목소리가 들렸다. 수님과 만수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웃 할머니가 넘어져 있었다. 어머,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끄러져서. 수님과 만수는 급히 도움을 줬다. 할머니를 부축해 집까지 모신 뒤 수님은 물을 따랐다. 어지럽진 않으세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이후 이웃들은 노부부가 도와줬다는 소식을 듣고 보답이라며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귤 한 봉지, 김장김치 한 통, 뜨끈한 떡국까지. 수님은 놀라며 말했다. 이 동네 사람들 참 따뜻하다. 만수는 작게 웃었다. 사람 있는 데가 다 그렇지. 며칠 뒤 아파트 방송에서 미세먼지 심함 외출 자제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다. 수님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밖에 나가지 말라네. 수님 씨는 괜찮나? 수님은 웃으며 말했다. 응, 집에 가만히 있을 거야. 창문도 닫고. 이사 전에는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전화 한 번 주지 않았다. 수님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녁 수님은 말했다. 여보, 이 동네는 사람 냄새 난다. 만수는 턱을 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사람 있어야 동네지. 풍경 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서 더 맑게 울렸다. 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님과 만수는 이 아파트에서 만 1년을 살게 되었다. 지연이 케이크를 들고 와 말했다. 엄마, 아빠 이사 1주년 축하해. 수님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아이고, 벌써 1년이네. 만수는 멋쩍게 말했다. 그렇게 오래됐나? 지연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걱정 많았지만 이제 두 분 표정 보니까 마음 편하다. 수님은 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우리도 겁났지.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살다 보니까 뭐 괜찮네. 그날 밤 수님은 베란다 작은 싹이 이제는 제법 큰 식물이 되어 있는 걸 보았다. 여보, 이거 이제 꽃도 필 것 같다. 만수는 감탄했다. 저게 이렇게 자라다니. 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도 많이 자랐어. 이 집에서.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 날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마을 축제가 열렸다. 수님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만수는 경비 아저씨와 함께 의자를 나르며 도왔다. 아이들은 분수대 옆에서 달리고 어르신들은 돗자리를 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질 무렵 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수를 바라보았다.
웬일인지 남편이 사람들과 활발히 대화하고 있었다. 만수 아저씨, 다음 주에 산책 모임 같이 가요. 만수는 웃었다. 그래요, 뭐. 시간 맞으면.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말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구먼. 수님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좋다. 밤하늘 아래 풍경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노부부의 지난 1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어느 날 수님은 우편함에서 재개발 구역 기념사진 전시회 라는 초대장을 발견했다. 예전 집이 있던 동네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수님은 초대장을 들고 말했다. 여보, 우리 옛 동네 사진 전시한대. 만수는 조용히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가볼까? 수님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응. 이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전시장에 도착하자. 예전 골목, 기울어진 전봇대, 비 오는 날 물 고였던 마당, 낡은 대문까지 모두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 수님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보, 저기 봐. 우리 집 지붕이네. 만수는 사진 속 작은 집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기서 평생 살았지. 수님은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고마운 집이었네. 응. 둘은 마지막 사진 앞에 섰다. 철거 중 무너지는 벽, 그 안에 있던 낡은 시계와 삐걱거리던 방문이 부서지는 장면. 수님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젠 보내줄까? 만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내주자. 전시장을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수님은 말했다. 여보, 우리가 떠났지만 우리한텐 새로운 집이 생겼잖아.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맞아. 여기가 우리 집이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전시를 다녀온 뒤 노부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베란다의 작은 식물을 바라보았다. 수님은 작은 꽃봉오리가 맺힌 걸 발견했다. 여보, 꽃이 핀다. 만수가 다가왔다. 진짜네. 작은 연분홍빛 꽃이 햇빛을 받으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얘가 여기서 처음 핀 꽃이네. 만수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처음 보는 꽃이네. 수님은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 꽃이 우리 같아. 새 집에서 다시 피어나는 거.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러네. 그날 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 집에서 남은 날들 천천히 잘 살자. 만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응. 같이 살자. 풍경은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냈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만수는 미소 지었다. 맞아.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노부부의 집엔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을 비추고 있었다. 수님은 작은 냄비에 고구마를 넣고 말했다. 여보, 첫 해 겨울도 넘기고 이제 두 번째 봄이네. 만수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시간 참 빠르다. 수님은 베란다로 가 화분을 바라보았다. 하루하루 다른 얼굴을 가진 꽃들이 제자리를 찾아 피어 있었다. 여보, 꽃이 더 피었어. 만수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꽃도 우리도 잘 살고 있네. 수님은 꽃잎을 가만히 만지며 말했다. 여기가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만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엔 실감 안 났는데 이젠 여기 말고는 못 살겠다. 수님은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여보, 고맙다. 나 따라와줘서. 만수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나도 내가 있어서 견뎠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분수대의 물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이웃도 있고 꽃도 피고 이제는 외롭지 않네. 만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여긴 우리가 살아갈 동네니까. 풍경이 짤랑하고 울렸다. 맑고 단정한 소리였다. 마치 잘 왔다, 잘 살고 있다 말해주는 것처럼. 수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남은 삶 천천히 따뜻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베란다의 작은 꽃이 햇빛에 반짝이며 흔들렸다. 마치 노부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